어떠세요? 라이라는 말. 피가 흥건했어요. 정말로 많이 흘렸어요. 이뭔 일이고? 그렇게 막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너무 놀랬고 너무 무서웠고. 제가 여기 도착할 때가 오전 9시 20분이었거든요. 그때 벌써 저기 앉아 있었어요. 그냥 뭐 유튜브 켜다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사람, 저 사람이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가덕 신공항 대항 전망대에 왔습니다. 머리에 그 푸른색 종이로 왕관 모양을 하고서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전혀 본 적 없는 사람인데 누굴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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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소양 아줌마입니다. 한 명. 네. 뒤를 좀 불러주시죠. 사인 받으려고 하는 갑다. 그 생각만 했지. 그 왕관을 쓰고 법인 김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더라고요. 혹시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라이라는 말. 라이라는 말. 왜 이래? 왜? 저 사람 저 뭐야 저거? 119 불러 빨리. 저 어떻게 된 거예요? 네네 여기 대양 전망대인데 지금 어떤 놈인데? 사실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집회 현장에 파란 왕관을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오 선생님 멋집니다. 아 멋지십니다 이재명 짱. 직접 만드셨네요. 와. 테러범 김모 씨였습니다. 한 달여 전 부산에서 열린 집회. 무대 바로 옆에서 그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20여일 전 민생 현안을 살피는 일정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쓰고 지지자로 위장해 군중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려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하며 때를 기다렸던 김모 씨.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충남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 PD수첩은 수소문 끝에 테러범 김모 씨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만났습니다. 지인 박태수 씨는 범행 계획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방조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서울 어디서 나오시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어느 방송국? 저희는 문화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MBC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보면 그 보수거든요. 보수인데 그 치를 떠는 보수예요. 좌파라 그러면 이를 막 치를 떠는 그런 우파라고. 선생님, 그러면 평소에 김 씨가 그렇게 뭐 보수 집회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많이 했죠. 뭐 걸고 왔다 갔다 하긴 당신은 어딜 그렇게 다니느냐. 지켜 앉아서 하나라도 받아야 5만 원이라도 벌지.
뭐요? 그랬더니 서울 집회 갔다가 그냥 당신은 일해야지 집회 갈 때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평소처럼 지인들과 모여 식사를 했던 어느 날 김 씨가 이상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하트 친다고 어쩌고 뭐 준비하고 뭐 차 마시고 이러는데 김 사장이 그러더라고. 나 이재명이 차단할 겁니다. 이제 그래. 김 사장 헛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재명이 내가 차단한다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런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이거 봐. 그건 말이라고 하나? 자기가 정치적 신념으로 그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네가 살아야지. 뭐 누굴 처단하고 하고 내가 잘 피하면 될 거 아니냐. 첫날에 100% 거기서 당신은 현장에서 체포가 돼. 에이 미친.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렸어 또. 그땐 이미 김 씨가 흉기를 준비한 뒤였습니다. 사건 8개월 전 그는 누나의 친구를 통해 인터넷으로 등산용 칼을 샀습니다. 그리고 칼날과 칼등을 갈아 끝이 뾰족한 양날검이 되도록 개조했습니다. 살상력을 극대화한 겁니다. 사건 7개월 전부터는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 저건가 보다. 그 칼자국 연습했다는 게. 2년간 비어있던 사무실 벽에는 그가 칼로 수없이 찌르며 연습했던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옆에 있는 화단에 가봤습니다. 여기 보이면 이렇게 페인 자국이 있네요. 김 씨는 이 나무 둥치에 목도리를 테이프로 감아 고정하고 사람의 목 높이를 겨냥해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동작을 반복 훈련했습니다. 이게 높이가 지금 딱 제 목 높이거든요. 이렇게. 아, 진짜 많이 찔렀네. 그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일정을 파악하고 사건 7개월 전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지자들과 삼엄한 경호에 막혀 실행에 옮기진 못했습니다. 범행 전에 이혼까지 하며 아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변 정리도 마쳤다고 합니다. 사고 일어나고 나서 좀 이따가 집을 내놓으셔서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죠. 무슨 일 때문에 이혼을 해달라고 그랬는지. 그전에는 뭐 때문에 특별한 이유를 이야기 안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사모님만 미치는 거였죠. 사고가 일어나고 나니까는 이 일을 조금 더 개입을 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심사하게 뭐. 이혼만 하고 같이 사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같이 뭐 살았어요. 그 뒤로도? 네네. 사건 전날은 총선을 100여일 앞둔 2024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인파 속에 테러범 김모 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그의 행동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오른손을 쭉 뻗어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 듯한 동작 2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범행을 위한 예행 연습을 한 겁니다. 그날 봉하마을을 찾았던 이윤재 씨는 테러범 김모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저쪽에서 찍으면 아마 이쪽쯤이 맞을 거거든요. 이때 여기서 이 영상 보고 좀 놀라셨겠어요. 아예 저런 배우 같구나 싶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데 김 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당대표 오셨다가 가시면서 이제 우리는 평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다가오신 거죠. 자기도 이제 평산 갈 거다 해가지고 어차피 자리가 한 자리 비었었으니까 아마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같은 지지자로 보이는 그를 의심 없이 차에 태웠습니다. 그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사건 전날 테러범 김모 씨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네요. 대단하시다. 부탁을 받아갖고 놔둔 하지만은 그 도장을 네. 와. 옛날에는 사인 잘 해주셨는데 왜 전하세요? 사인하다가 보면 잘 전하세요. 다 안 해주시더라고요, 사인. 자기 이제 사인 받아야 된다고 아마 거기까지 간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사인을 받는 게 뭐 이번에 목표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 씨는 다음 날 이재명 대표 일정을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 사전 답사를 가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범행 기회를 엿보는 듯한 수상한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은 대표님 사저로 직접 오시겠네요. 저희 만약에 사시다가 보면 오히려 마음속에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많으면 그냥 지나치실 거예요. 근데 거의 멀리서밖에 못 보는 상황. 아닐 거야 아마. 근데 누구는 또 쌓일 것 같아요.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서 근데 어디서 내릴지 모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거는 경호동인가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어차피 이제 저쪽으로 직접 들어가시겠구나. 중간책방은 또 내려가야 되죠. 네, 내려요. 우리 이제 저는 여기 내려주십시오. 책방 안 가시고요? 여기서 한번 돌아보고 책방으로. 자켓에 그냥 등산백 같은 거 메고 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가방 안에 사실상 그 흉기 같은 게 있었던 거잖아요. 네, 놀랬습니다. 좀 살인을 하려던 사람을 제 차에 태웠다는 거 좀 겁도 났었고 저는 진짜 의문인 게 그분이 평산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는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쪽에 가게 됐는지 그 촌동네에서. 평산마을도 경호 문제로 범행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김 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울산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반드시 범행을 감행해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는 KTX와 택시를 갈아타며 다음 날 오전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예정된 부산 가덕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의 행적이 어딘가 의아합니다. 부산 가덕도에 도착하고도 또다시 장소를 이동해 다른 곳에 숙소를 잡은 겁니다. 사건 당일인 다음 날 아침 모범 택시를 탄 김 씨. 목적지를 말하는 대신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를 기사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뭘 가져간 거 아니고 그게 주소를 보여준 거지. 전화기에 주소가 적혀져 있더라. 대한민국 1-4요 여기에요. 여기. 전망대라 그 목적지 주소가 누군가가 그 번지를 그 위치를 가르쳐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2024년 1월 2일 오전 8시경 택시가 가덕도 대항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목적지로 가지 않고 주변을 살피다 비어있는 상가로 들어갔습니다. 범행을 위해 준비한 도구들을 꺼낸 뒤 배낭은 그곳에 버려두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리 흰색 종이로 감싸둔 칼을 종이 플래카드 밑으로 숨긴 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열렬한 지지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의 정체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장이 어떠세요? 나이라는 말이죠. 테러범 김모 씨는 범행 6개월여 전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운운은 좌익 판사들의 구속영장 기각과 불구속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눈속임 동작이고 그 후 대선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장기적 사법투쟁에 돌입할 준비를 끝냈다는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말과 함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담겨 있습니다.
그는 범행 수개월 전 박태수 씨와 식사를 한 후 부탁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김 사장이 그러더라고. 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럼 뭔데 그랬더니 내가 그 일 하기 전에 뭐 좀 적어놓은 게 있대. 그거를 우편으로 좀 보내달라. 자기가 우표를 다 붙여놨으니까 우체통에다 넣기만 하면 된대. 박태수 씨는 남기는 말이 담긴 우편물 7개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기억에 남는 수신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5개 전부 무슨 TV 하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이름은 고성국 TV야. 그래. 이게 김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성국 씨 당신 보내준 거 내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상당히 똑똑합니다. 뉴스를 통해 범행이 실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태수 씨. 사건 당일 오후 우편물 7개 가운데 가족에게 보내는 2개만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찢어가지고 게시대에다 넣고 물로 짜가지고 다 쓰레기봉지에다 넣었다. 내가 이제 왜냐 언론에 나가면서 시끄러울 것 같고 저 사람을 위해서 해주시는 건 그거밖에 없겠더라고. 테러범 김모 씨가 남기는 말을 보내려 했던 고성국 정치평론가. 구독자 130만 명에 달하는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빼고 다 바꿔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 만큼 긴밀히 교감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월 고성국 씨와 관련된 예상 밖의 사실이 국정원 보고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김이 이재명 대표를 습격해서 죽이려고 하기 전에 고성국을 만났다 또는 접촉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라고 국정원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24년 1월 2일 그 직전에 수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대면 접촉을 한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고성국 TV가 있는 그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다. 테러범 김모 씨가 범행 전 고성국 씨 측과 통화를 하고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혹시 범행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는지 주목됩니다. 고성국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덕도 테러 사건의 범인 김 씨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전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전화번호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건 이재명 사건 가해자 김 씨 아들입니다. 전화 통화 잠시 가능하실까요? 수감 중인 그 당사자의 아들하고 통화가 된 것 같습니다. 테러범의 아들에게 고성국 씨 측에 연락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냥 구치소에서 쓰신 편지 내용이어서. 구치소에서 따로 편지를 보내셨던 거예요? 예. 고성국 TV로 보내려던 입장문 그거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네네네. 처음에 이제 아버님이 그쪽에다가 물을 좀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 아빠의 그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버님이 그냥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도리를 할까 전화 통화한 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변호사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결론을 내서. 그래서 연락만 하고. PD수첩은 교도소에 있는 테러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4일 앞둔 지난주 금요일, 테러범 김모 씨가 보낸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열 장에 달하는 자필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남기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곳은 여러 군데고
고성국 TV는 그중 한 곳입니다. 나의 시국 진단과 판단에 따라 나 혼자 기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사건과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들에게 사건의 진위와 목적하는 바를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고성국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엔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고성국 TV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해당 TV에 출연했다고 믿었던 인물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가 주된 방문 목적이었고, 방문 당시 고성국님은 출타 중이었으며 관계자와 차담을 가졌지만 연락처를 물어볼 분위기가 안 돼서 그냥 돌아온 게 고성국 TV와 나와의 만남에서 있었던 내용 모두입니다. 그는 또 현재 시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답신을 한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여생을 걸고 결단한 개인적 권리임을 확인시키기 위함이고 다시 없을 기회를 통해 시국의 엄중함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이를 구국을 위해 불가피한 필요악으로 인식했으나 2024년 총선 이후엔 어느 늙은이의 단말마적 비명이 된 것 같다는 감상을 밝힌 그는 사건이 진영 갈등에서 파생된 것처럼 읽히겠지만 그것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저들의 거짓말과 위선에 대한 분노가 중심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 씨는 편지와 함께 범행 전 작성한 남기는 말을 보내왔는데요. 이 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엇이고 그것을 고성국 TV와 같은 유튜브 채널에 전하려 했던 심리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분석해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이제 내가 처단하는 놈은 인간의 외피를 들은 사악한 뱀이다. 요즘 낯설죠. 그리고 이제 끝부분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순교라든지 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는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나는 나라를 구하려고 했었던 안중근 의사처럼 애국자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주변에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애국자로서 인정받는 집단은 그 극우 세력인 극우 집단인 이런 고성국 TV의 시청자와 고성국 TV로 만나는 그 사람들이겠죠. 그분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본인 테러의 가장 큰 동기일 것입니다. 실제 국정원은 테러범 김모 씨가 고성국 씨와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파가 뭐 바라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문재인이 집어넣고 이재명이 좀 제대로 처리하자. 현 시대에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가 조폭. 네. 그다음에 간첩 척결이다. 조폭의 우두머리가 이재명이고.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정치인을 향한 혐오 발언들, 확증 편향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극단적으로 또 정치 혐오화를 하고 비인간화를 하고 악마화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주입이 되면서 더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정치 현실에서도 점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어떤 정치 혐오가 심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받는 불특정 개인, 불특정 집단이 있을 것이고 계속 테러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나의 정치적인 이 의견, 내 올바름, 정당성 때문에 타인의 생명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파괴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짓이란 말이죠. 이건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유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선 후보도 유세 중 총격 테러를 당했습니다. 최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정치적 갈등, 또 사회적인 양극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화된 그런 그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정치인에 대한 그 관련 그런 그 문제, 또 안전 확보의 문제 이런 것은
특정 개인적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그리고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그 국가적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